반갑습니다. 자동차 구조원리 강의하는 이윤승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마련을 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자동차 구조원리 본 과목 그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사전지식 개념입니다. 자동차 전반적인 큰 틀과 명칭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김진아 교수님, 또 도로교통법규 김진아 교수님과 함께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형에서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뭐 엔진 룸, 그리고 이제 엔진만 따로 모형으로 된 거, 그리고 이제 각 부품별로 좀 확대를 해서 파트별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은 부산 북구에 위치한 부산과학기술대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실습장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뭐 다른 기타 타 대학보다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큰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승용차죠. 승용차, 우리 세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세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여기 기계적 장치가 들어있는 엔진룸 공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승객이 타는 승객룸, 그리고 짐을 싣는 트렁크 공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 차량을 우리 일반적으로 세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세단 중에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도어가 4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포도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도어의 기준, 우리 3도어, 4도어, 5도어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어의 기준은 뭐냐면 이 문을 열고 실제 승객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방금 열고 닫은 거 뭐 운전석 도어인데 이 도어를 통해서 승객룸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도어로 인정받는 거죠. 다만 트렁크를 열어서 실내 공간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단, 승용차 중에서 세단, 그리고 세단 중에서 도어가 4개인 포도어 형식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구조원리 수업을 하면서 필요한 명칭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해요. 자, 자동차의 지붕이죠. 여기 이 부분 우리 썬루프라고 하잖아요. 루프를 이제 우리 지붕을 루프라고 표현하니까 이 부분을 이제 루프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자, 루프를 받치고 있는 기둥의 종류가 하나, 둘,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쪽을 프론트 필러, 가운데를 센터 필러, 그리고 제일 뒤에를 리어 필러라고 표현하고요. 편의상 A 필러, B 필러, C 필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 뭐 사이드 미러 이런 것들은 많이 표현을 하니까 이건 알고 계실 터이고,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 펜더라고 표현하죠. 앞쪽에 있는 부분을 프론트 펜더, 뒤쪽에 있는 것을 리어 펜더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타이어, 뭐 잘 아시는 거 타이어.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휠이 될 것입니다. 휠 타이어. 자,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서 얘를 이제 프론트 범버라고 우리 표현하는 거죠. 프론트 범버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 라이트라고 하죠. 전조등 혹은 라이트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제조회사 마크가 들어가 있고 공기가 숭숭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기 불판처럼 생겼나요? 이게 그릴이라고 하는데, 무슨 그릴이라고 하느냐? 라지에이터 그릴이라고 표현합니다. 라지에이터 그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뒤쪽에 차량의 엔진에서 받은 열을 식히기 위한 방열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방열기를 영어로 라지에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지에이터 앞쪽에 고기 굽는 굴판처럼 생겨서 라지에이터 그릴이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본닛 혹은 본닛이라고 하고 혹은 후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웬만큼 설명이 됐죠, 앞쪽에서는. 그리고 뒤쪽으로 잘 가볼까요? 자, 뒤쪽으로 와서 이쪽 부분을 우리 자, 리어 범퍼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이제 컨비네이션 램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뭐 후진등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깜빡이 등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비네이션 램프 혹은 대로등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외부에서 설명드린 명칭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은 이제 본닛을 열고 엔진룸 안에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진룸 안에서 전반적인 명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조금 들어오셔가지고 자세히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보닛을 열었을 때 여기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녀석이 뭐다? 뭐? 엔진이죠, 엔진. 엔진이 이녀 거의 제일 가운데 크게 포지션 자리하고 있고요.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 보니까 이쪽 엔진이 왼편에 있고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고 오른쪽 공간이 좀 많이 비어 있다, 그죠? 오른쪽 공간이 많이 비어 있고 비어 있는 아래쪽에 뭐가 있느냐? 변속기가 있죠. 그래서 엔진과 변속기는 붙어 있고 변속기는 엔진 옆보다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형식이 이제 세단이죠. 세단 대부분의 세단은 FF 형식이다. 즉 앞쪽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가 구동되는 방식이죠. 이럴 경우에는 엔진이 보통 가로로 놓아져 있고요. 가로로 놓아져 있고 그 아래쪽에 변속기가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변속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의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연결되어 있네. 엔진으로 호수가 쭉 연결이 되어서 엔진에서 식혀준 열, 냉각수라고 표현하죠. 엔진을 식혀주기 위한 열을 식혀주기 위한 냉각수가 라디에이터 상부 호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라디에이터 아까 그릴이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방열기죠. 방열기 상부 탱크로 들어와서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동안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서 시원한 바람이 앞쪽에 이렇게 닿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온도를 받았던 열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방열기, 라디에이터라고 하죠. 상부 탱크에서 하부 탱크로 내려가게 되면 물의 온도가 떨어질 겁니다. 떨어진 물의 온도가 다시 어떻게 식혀진 물이 라디에이터 하부 탱크에서 다시 이렇게 호스를 통해서 엔진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게 이제 뭐 냉각수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라디에이터, 방열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큰 덩어리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 있네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벨트가 이렇게 있죠. 벨트. 이렇게 벨트 보이시죠? 이 벨트를 이제 펜벨트, 혹은 뭐 바깥 벨트, 립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진의 한쪽 옆에는 이렇게 벨트가, 펜벨트가 붙어 있다. 뭐 펜벨트 구성 요소, 뭐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엔진만 보기 좋게 그 전시한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터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엔진, 펜벨트.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보이는 덩어리를 보니까 요거 보인다, 그죠? 배터리죠,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인데 배터리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위해서 키를 돌리거나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원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급된 전원이 어디에 공급되냐는 거죠. 이 공급된 전원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 엔진과 변속기 사이 아래쪽에 여기 기동 전동기라고 하는 모터가 있습니다. 이 모터가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받아서 구동이 되는 거죠. 이 모터가 엔진에 있는 큰 기어죠. 엔진 내부에 보이진 않습니다. 내부에 있는 큰 기어인 플라이 휠을 구동을 시켜서 첫 번째 시동이 걸릴 때까지, 그죠? 구동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와 기동 전동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빨려 들어갔을 때 공기를 한번 요과를 시켜주는 기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에어 필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한번 걸러진 공기가 쭉 빨려 들어가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이 페달, 가속 페달하고 연결된 케이블이 있죠. 그래서 이 케이블이 움직였을 때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얘가 가운데서 밸브 안에 있어서 열고 닫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열고 닫는 밸브를 스로틀 밸브라고 하고요. 스로틀 밸브가 포함된 이 바디를 스로틀 바디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뒷부분을 우리 서지 탱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기를 일시 저장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 4개의 관이 보이시죠? 이 관을 이제 우리 흡기, 다기, 관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흡기, 다기관 큰 원통이 4개가 있다, 그죠? 그럼 이 엔진은 안쪽에 몰라도 4개의 실린더, 그래서 4개의 주사기 같은 녀석이 동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4기통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공기가 빨려 들어가서 이제 이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여러 개의 관이 있는 게 이거를 이제 배기, 다기, 관이라고 하고 타고 남은 그 가스를 이제 배출가스를 이제 바깥으로 요 아래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큰 보이는 녀석들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게 에어 클리너, 그다음에 스로틀
밸브가 포함된 스로틀 바디, 서지 탱크, 흡기 다기관, 그 다음에 엔진 거쳐서 배기 다기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까만 통이 하나 보이네요. 까만 통은 여러분들 브레이크 페달 밟을 때 힘이 제한적일 겁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그 제한적인 힘을 증대시켜주기 위한 배려 장치죠. 부스터라고 표현합니다. 브레이크 배력 장치가 하나 있고요. 배력 장치 앞쪽에 여기 실린더 통이 하나 보이죠? 은색 통. 예, 은색 통을 이제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마스터 실린더의 라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저기 맞은편으로 들어와요. 여기로. 자,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얘가 이제 브레이크 유압을 뺐다가 넣어줬다를 반복하게 되는 ABS 모듈레이터 혹은 하이드로닉 유닛이라고 표현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명칭만 일단 알아놓자고요. 나중에 디테일한 것들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또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진룸을 열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 뭐 있었죠? 자, 이 부분이 뭐다? 엔진, 그렇죠? 엔진 아래쪽에 뭐가 있다? 변속기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열을 식히기 위한 방열기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방열기. 자, 그 다음에 엔진의 한쪽 끝에 팬벨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서 기타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받아서 공급해야 할 녀석, 동력을 전달해주기 위한 팬벨트라는 녀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맞은편에 위치한 얘를 우리 배터리. 그리고 여기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기동 전동기. 자, 그 다음에 공기가 빨려 들어갈 때 공기를 한번 요과해주는 에어 필터. 여기 안쪽에 있고요. 공기 요각이라고도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스로틀, 밸브가 포함된 스로틀 바디, 서지 탱크, 흡기 다기관, 그 다음에 엔진으로 들어가서 배기 다기관 순이라고 했습니다. 자, 브레이크 장치에서 얘를 브레이크 배력 장치, 부스터라고 했고요. 아래쪽을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액을 보관하는 리저버 탱크, 보조 탱크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라인을 따라갔을 때 이쪽 반대편에 위치한 브레이크 ABS 모듈레이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엔진룸을 보고 기본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내용들은 웬만큼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합시다. 자, 엔진의 오일 양을 점검할 수 있는 엔진 오일 레벨 게이지가 여기 보이네요. 그죠? 엔진 오일 양을 점검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면 자동 변속기 오일 양을 점검하는 레벨 게이지도 보입니다. 왜? 이쪽이 엔진이고 이쪽이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검해야 될 거 하나 더 보자. 여기 보니까 여기 있네요. 냉각수의 라인, 냉각수가 얼마만큼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보조 물탱크와 연결되어 있는 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방열과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뭐 워셔액, 우리가 워셔액을 보충하기 위한 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거는 아까 팬벨트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 핸들을 가볍게 돌리기 위해서 오일 장치, 오일 펌프를 씁니다. 그래서 파워 스티어링 오일 펌프에 그 액을 공급해주는 리저버 탱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 펌프 보조 탱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엔진룸을 열고 기본적인 명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간단하게 일단 얘기하면, 자, 이게 지금 법으로 법령상 나눴을 때 얘는 뭐예요? 차 무슨 종류예요 이게? 승용이죠. 왜? 몇 명이야? 10인 이하죠. 5명 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차량의 종류는 뭔데? 준준형인데 배기량이 뭐 1600cc 그렇다 치고, 일단은 이거는 뭐예요? 엔진룸, 승객룸, 트렁크룸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엔진룸, 승객룸, 트렁크룸까지 명확하게 나눠진 걸 뭐라고 한다? 세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했죠. 자, 그리고 제일 앞쪽에 있는 기둥, 야, 지나가시는 분 다 뭐 뭔 일인가 다 쳐다보신다, 그치? 제 앞에 있는 기둥을 뭐라고 한다? 프론트 필러, 맞죠? 프론트 필러. 그 다음 뭐? 센터 필러. 그 다음에 리어 필러. 쉽게 갑시다. A 필러, B 필러, C 필러가 받치고 있는 위에 이걸 뭐라고 한다? 루프라고 하죠. 썬루프 생각하시면 돼요. 썬루프 여기 있잖아요. 루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실제 봐야 될 것은 비좀 맞아도 됩니다. 자, 실제 봐야 될 것은 뭐다? 여기 있는 엔진룸 안이죠. 엔진룸 안에 문을 열어서 얘를 뭐라고 한다?
본닛 혹은 후드라고도 얘기를 해도 돼요. 우리 후드티 생각하시면 돼. 뚜껑 후드라고도 얘기를 하시면 되고. 자, 각 메이크사 나와 있는 이 부분, 요 부분을 뭐라고 한다? 라지에이터 그릴이라고 표현하죠. 왜? 얘가 라지에이터거든요. 얘가 왜 라지에이터냐? 우리말로 라지에이터를 뭐라고 하나? 우리말로 방열기죠. 열을 식혀줄 수 있는 놈. 여기 보면 뭐가 들어온다? 냉각수가 들어오죠. 냉각수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요. 위로 올라와서 상부 탱크에서 하부 탱크로 내려가는 동안 차량 앞쪽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서 물을 식혀준다고요. 그래서 방열기, 라지에이터.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이 뜨거 식혀진 물이 다시 어디로 들어간다? 엔진으로 들어가게 된다. 삼성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썸머스탯, 우리 수온 조절기라는 게 어디에 있다? 들어가는 쪽에 있거든요. 현대 기아차 과거에 있는 것들은 전부 어디에 있었다? 나가는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 기아는 전부 다 냉각수가 출구 제어 방식인 반면에 르노 삼성은 과거부터 뭐? 입구 제어 방식을 썼어요. 입구 제어 방식을 쓰게 되면은 이거 다 데펴지고 나서 작동되기 때문에 얘가 빈번하게 작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아요. 이 차 아시겠지만 올드 5, 올드 3 고장이 안 나요. 그 중에 하나 여기도 긴 합니다. 서머스탯이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수온 조절이 잘 나가요. 현대기아 웬만하면 엄청나게 자주 나갔었어요. 근데 얘가 입구 제어 방식을 쓰게 되면 단점이 있죠. 뭐예요? 워밍업이라고 하죠. 워밍업. 그러니까 엔진이 처음에 시동 걸어서 차가운 온도에서 정상 작동 온도 80 플러스 마이너스 5도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대신에. 예, 공전 시 어떻게 워밍업 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그 외 나머지는 뭐 고장 전혀 신경 안 써도 다 된다는 얘기죠. 예, 뭐 이거 이제 이런 방열기가 있는 부분. 그래서 이쪽에 방열기를 영어로 라지에이터, 고기 굽는 불판처럼 생겼지. 그릴. 그래서 이 부분을 라지에이터 그릴이라고 표현하고요. 얘가 친환경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를 보시면 이 부분을 보면 전기차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죠. 왜? 여기가 뚫려 있으면은 열을 식혀줄 수 있게끔 라지에이터 그릴이 있어 들어가서 식혀서 얘는 내연기관이죠. 엔진을 쓰는 거지. 우리 내연기관 엔진을 쓰는데 만약 여기가 막혔다. 그럼 대부분 다 뭐다?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지에이터 그릴이 조금 중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닛을 열었으니까 이제 안쪽에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실제 이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이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한다?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거 배기량이 나와 있어요. 배기량 1600cc가 되겠지. 1600cc. 그럼 이건 몇 기통? 대부분 다 제가 4기통이라고 있죠. 4기통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앉아 있게 되고 이 4개 각각 다 얼마씩 400cc가 조금 안 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 1600cc라고 편의상 얘기하는 거고요. CVTC는 이건 엔진 이름인데 가솔린 엔진의 Continually Variable Timing 컨트롤러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밸브, Continually 밸브입니다. 그러니까 즉 밸브에 가변을 줄 수 있다고요. 우리 배우시겠지만 나중에 밸브 오버랩 제어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 밸브 오버랩을 제어하는 가솔린 엔진이라고 CVTC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똑같은 이름을 현대 기아에서는 뭐라고 한다? CVVL, CVVT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기능을 르노 삼성에서는 똑같은 걸 CVTC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가솔린 엔진 옆에 보면은 한쪽에 푹 쳐져 있어요. 항상 엔진 옆에는 뭐가 붙어 있다? 변속기라는 것이 붙어 있죠. 변속기. 그래서 엔진 옆에 낮고 떨어져 있는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 변속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리적으로 봐도 엔진 옆에 바로 뭐가 붙어 있다? 변속기가 붙어 있는 거죠. 변속기인데 얘는 무슨 변속기? 자동 변속기예요.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엔진 변속기 사이에 클러치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얘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뒤에 배우시겠지만 토크 컨버터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어요. 클러치도 마찬가지고 토크 컨버터도 마찬가지고 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뭐 어떻게 한다?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외부에서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사이에 있긴 있지만. 자,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우리 FF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앞쪽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에서 동력을 전달해. 앞에서 다 끝나야 돼요. 뒤로 가는 게 없죠. 그럼 동력 전달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엔진 맞죠? 변속기 사이에 동력 전달 장치, 클러치 혹은 토크 컨버터가 들어갈 것이고요. 얘는 뭔데? 변속기 아래쪽에 차동기어 장치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속기하고 차동기어 장치 포함해서 한꺼번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엑셀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트랜스 엑셀 아래쪽으로 보시면 양쪽에 축이 꽂혀져 있어요. 한쪽은 길게 꽂히겠지. 왜? 자동계산치 여기 있고 한쪽은 길게 들어와야 되고 한쪽 이쪽밖에 짧으니까. 그리고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게 되면 바퀴가 조향돼야 되니, 예, 각이 꺾인 상태에서도 동력을 전달해야 돼. 근데 각이 꺾임이 많죠. 핸들 꺾인 걸 같이 꺾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용되는 축, 등속, 자재, 이음, CV 조인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쪽이 FF 방식에는 어쩔 수 없이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을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엔진 변속기를 같이 이렇게 횡으로 세우다 보니까. 자, 횡이 아닌 종으로도 세울 수 있죠. 실린더를. 그러면 우리 번호 매길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플라이 휠이 어디 있어요? 플라이 휠. 플라이 휠이 어디 있을까요? 플라이 휠. 엔진의 플라이 휠이 어디 있을까요? 엔진 기준으로 이쪽에 있을까요? 이쪽에 있을까요? 미션 쪽에 있어야 되지. 미션에 변속기에 클러치와 붙어 있는 게 플라이 휠이고요. 변속기에 토크 컨버터가 붙어 있는 게 플라이 휠이에요. 그래서 플라이 휠의 반대쪽부터 1번 실린더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플라이 휠이 이쪽이니까 이쪽부터 몇 번 실린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지. 그래서 1번 실린더 바깥쪽에는 항상 무슨 벨트가 있다? 이런 바깥에 펜벨트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펜벨트. 제가 얘기했죠. 펜벨트가 하는 역할,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펜벨트에 에어컨 컴프레셔 말씀드렸죠. 에어컨 컴프레셔가 어디에? 여기 밑에. 여기 지금 발전기예요. 엔진과 맞물려서 엔진 크랭크 축이 돌면은 펜벨트로 발전기가 동력을 받아서 전기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뭐가 있다? 에어컨 컴프레셔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에어컨을 AC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얘가 압축 압력을, 그러니까 에어컨 압력을 냉매를 보내면서 힘을 빼앗기게 되니까 엔진 회전수가 떨어진다고. 그 떨어지는 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에어컨 스위치 딱딱 되는 순간 어떻게? 공전 회전수를 올린다고. 공전 회전수 얼마라고 했어요 제가? 800? 800 된다 했죠. 그래서 스위치 넣는 순간 어떻게? RPM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발전기가 구동이 되면서 발전기잖아. 그럼 전기를 만들어서 어디에 보내준다? 여기 배터리 충전하는 거지. 처음에 왜? 내가 시동을 걸 때 여기서 안 보이지요? 여기 뒤편에 있습니다. 안쪽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안쪽에 벤진과 변속기 사이에 뭐가 있다? 기동 전동기라는 녀석이 있거든. 그래서 배터리로부터 전원 받아서 내가 키 스위치 돌리는 순간 기동 전동기가 돌려가지고 길 하는 상태는 무슨 상태? 크랭킹. 그때 회전수 얼마? 200에서 300 RPM 된다 했잖아요. 그렇게 전원을 뽑아서 시동을 걸어서 이제 동력을 뽑았으니 이제 고생했잖아. 그래서 엔진이 자생해서 스스로 돌고 동력을 만들어낼 때 발전기를 묶어서 어떻게 얘를 충전해 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발전기 장력, 고무 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느슨해지겠죠. 삭기 전에. 일단 먼저 느슨해질 거예요. 느슨해지면 벨트와 금속 사이에서 미끄럼이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음이 듣기 싫은 소리가 나요. 끼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소리가 언제 많이 나느냐? 좌우로 핸들 돌릴 때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좌우로 핸들 돌릴 때 왜 먼저 일어나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이세요? 요거 탱크. 요 탱크가 뭐냐면 우리 파워 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핸들 돌릴 때 내가 오른쪽 우회전 좌회전 할 때마다 어떻게 펌핑을 해가지고 핸들을 쉽게 돌리게끔 만들어주는 장치가 여기 있거든요. 그럼 이 유압을 받아서 요거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 안에 뭐가 있다? 펜벨트에 여기 오일을 받아서 움직이는 펌프가 같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좌회전 끝까지 돌린다든지 우회전 끝까지 돌렸을 때 이 펌프가 엄청나게 부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벨트에 슬립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끼거리는 소음이 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우회전해서 유턴한다든지 좌회전 유턴할 때 아침에 특히 벨트에서 끼 소리가 나는 거를 10중 8구 벨트 장력이 느슨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점검하는 기준이 뭔데 10kg의 힘으로 눌렀을 때 얼마? 1cm, 2cm. 과거에는 2cm까지라고 얘기했지만 요즘 나오는 건 거의 1cm라고 보시면 돼요. 눌렀을 때. 그렇게 변형이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 그러면은 엔진의 펜벨트에 걸려서 엔진의 부하를 일부 좀 빼앗아, 엔진의 동력을 일부 빼앗아 가는 것들에 뭐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야 되죠. 문제를 낼 수 있어요. 펜벨트에 걸려 있는 부품이 아닌 거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반대로 펜벨트에 걸려 있는 게 뭔데? 아까 이거 발전기. 그 다음에 요 밑에 뭐 있어요? 에어컨 컴프레셔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있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 펌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냉각수도 어떻게 된다? 순환이 돼야겠죠.
냉각수 순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물을 회전시키는 펌프가 있죠. 물펌프도 같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팬벨트에 같이 물려 있는 것들이 뭐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갑시다. 다시. 자, 엔진이 이렇게 가로로 나아진 경우가 대부분 다 FF 방식이고, FR 방식은 엔진이 대부분 어떻게 됐다? 열면은 세로로 나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큰 RV 차량도 열면은 여기 팬벨트 여기 들어앉아 있어요. 여기서. 여기 팬벨트 여기서 돌고, 엔진이 어떻게 된다? 순서 1, 2, 3, 4, 5, 6, 뭐 6기통 이렇게 쭉 가면은 이게 쭉 내려가잖아요. 변속기가요. 낮고 길게 내려가서 운전석과 동수석 사이를 지나가요. 그래서 변속기가 낮고 길게 생기지요. 그래서 FR 방식의 변속기는 어떻게 한다? 깔때기처럼, 확성기처럼 낮고 길게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뒤쪽으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축이 있죠. 무슨 축? 추진축의 길이를 최대한 어떻게 한다? 짧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이 대부분 다 가로로 나져 있으면 FF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로로 나져 있으면 뭐다? FR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구분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부분 다 바깥쪽은 됐고, 그럼 배터리 얘기했고, 이쪽 얘기했고. 자, 이제 가솔린 엔진에서요. 진짜 많이 남았네. 가솔린 엔진에서 폭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얘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가솔린 엔진에서 연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는데? 숨 쉬어야 되니까 공기 있어야 되지. 공기 중에 산소. 그 다음 뭐 있어야 돼? 연료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뭐 있어야 된다? 불꽃 있어야 되죠. 그 과정에 대해서 보자고요. 자, 크랭킹을 하게 되면은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 여기 안에서 피스톤이 위에서 밑으로 공기를 빨아당긴다고, 우리 숨 쉬듯이. 그러면은 공기가 빨려 들어가겠죠. 어디로? 여기 보시면은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따라서 요 라인 따라서 보시면은 이쪽 끝에 요 라인 앞에서 어떻게 공기를 빨아당깁니다. 빨아당겨서 여기 아래쪽으로 들어온 공기가 어떻게 필터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에어 필터가 여기 안에 있겠죠.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공기에서 이물질 걸러주겠지. 공기 이물질 에어 필터로. 그 다음 걸러준 공기가 어디로 간다?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뭐가 있다? 스로틀 바디입니다. 여기가 스로틀 바디. 스로틀 바디의 안쪽에 뭐가 있다? 스로틀 밸브가 있죠. 들어가는 과정에 여기 센서 있네요. 왜? 전기 배선 붙은 게 센서거든요. 자, 공기가 흘러가는 과정에 직접 계측하지. 공기 유량을 직접 계측하는 방식. AFS 뭐 있어요? 직접 계측하는 방식에. 에어플로 센서에 공기 유량을 직접 계측하는 거잖아. 들어가는 라인에. 뭐 있는데? 아니, 직접 그 베인식이 있고, 칼막, 와류식, 그 다음에 열선, 열막식이 있죠. 아니, 가장 비싼 거. 뭐? 열선, 열막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거 써요. 그래서 삼성차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스로틀 바디가 있는데, 스로틀 바디 다음에 공기를 일시 저장한 탱크가 있죠. 이 탱크를 뭐라고 한다? 서지 탱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호수들 있죠. 호수들. 서지 탱크에 여러 가지 호수 꽂혀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뭐다? 진공호수예요. 서지 탱크에서 피스톤에서 상사점 하사점 당기는 진공이 작동되니까 진공호수가 여러 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서지 탱크 아래쪽에 뭐가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있어? 흡기 다기관. 공기가 여러 개로 나뉘어서 들어가죠. 왜? 실린더가 4개니까 4개로 각각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 공기가 빨려 들어갈 때 위쪽에 뭐가 있다? 헤드에 뭐가 있다? 캠축이 있겠죠. 캠축에 의해서 밸브가 단속이 되면은 흡기 밸브 거쳐서 연소실로 들어가죠. 그러면 4가지 행정,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과정 거쳐서 어떻게 된다? 배출가스가 이쪽 앞쪽으로 나오겠죠. 그럼 배기 다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배출가스가 나와서 아래쪽으로 흘러서 나가게 됩니다. 자, 이 차의 단점 뭐? 흡기가 1로 들어오고 배기가 1로 들어가면은 라지에이터가 열받겠죠. 그럼 열시키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량 보면 어떻게 흡기 인테이크가 어느 쪽으로? 앞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아요. 앞쪽으로 들어와서 열을 최대한 식히게끔 만들고 배기를 어느 쪽으로? 저쪽 반대쪽으로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흡기인지 배기인지 어떻게 구분해? 색깔을 보시면 돼요. 이 빨간색 주철 쓰는 거. 잠깐만요. 자, 열에 잘 견뎌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 주철, 이렇게 뜨거운 거 표시, 되지 말라고 표시 있는 쪽이 뭐예요? 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흡기는 요즘에는 이거는 뭐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지만 요새는 무게 경량화를 위해서 뭘로 흡기는 대부분 다 플라스틱으로 많이 만들어요. 플라스틱, 내열성 플라스틱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흡기 다기관, 연소실, 배기 다기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배기 다기관에 이거 배선 꽂혀 있죠. 배기 다기관에 전기 배선 들어가는 건 뭐밖에 없다? 산소? 센서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어떻게 된다? 에어 필터,
그 다음에 공기 유량 계측기, 직접 계측. 만약에 여기에 배선이 없어. 그럼 어디서 찾아라? 여기 주변에 찾으면 되죠. 서지 탱크에 이렇게 딱지 붙어 있든지 호수가 올라와서 여기 센서가 붙어 있으면 이건 무슨 계측? 간접 계측 방식에 여기 없고 여기 있으면 뭐 맵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스로틀, 밸브가 있는 스로틀, 바디, 서지, 탱크, 흡기, 다기관, 그 다음에 연소실, 배기, 다기관, 산소에서 거쳐가 뒤로 나가는데 뒤로 나갈 때 저 중간에 나가는 쪽에 이렇게 그 얼금얼금하게 그 육각 저 길게 생긴 육면처럼 생긴 거 있죠. 길다랗게 생긴 거. 그걸 뭐라고 한다? 3원 촉매장치죠. 촉매장치 거쳐가지고 그대로 어디로 간다? 소음기로 해서 머플러라고 해서 바깥으로 빠지게 된다. 그게 공기 흐름의 전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다? 연료가 필요하죠. 연료 탱크 어디 있는데요? 뒷좌석 시트 밑에 있어요. 뒷좌석 시트 밑에 그 시트 안에 있는 그 탱크 안에 펌프가 같이 붙어 있죠. 탱크가 어떻게 펌프 같이 붙어가 펌프가 연료를 퍼올리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연료를 쏘는 뭐가 있다? 인젝터라는 녀석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겠죠. 흡기 쪽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안쪽에 깊이 인젝터가 박혀 있어요. 자, 인젝터가 박힌 위치를 보니까 어디야? 흡기 밸브 바로 앞에 박혀 있어요. 흡기 밸브 바로 앞에 인젝터가 박혀 있는 방식을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뭐라고 한다? MPI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MPI 다음 나온 게 뭔데? GDI, 직분사 방식. 그거는 연소실 안에다 쏘는 거니까. 그래서 연료가 올라와서 이 공급 라인을 통해서 여기 인젝터가 뒤에 보일 겁니다. 깊이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인젝터를 통해서 연료를 분사하게끔 하고 연료가 남는 거 뭐에 의해서 연료 압력 조절기에 의해서 조절을 해서 다시 탱크로 리턴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올라오는 라인에 차량 뒷좌석 밑으로 올라올 때 중간에 뭐가 있다? 연료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연료의 공급 순서를 보시게 되면은 뒷좌석 밑에 연료 탱크, 연료 펌프, 연료 필터 거쳐서 어떻게 연료 분배 파이프를 통해 이쪽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인젝터에서 연료 쏘고 그다음에 남는 거 어떻게 한다? 연료 압력 조절기를 통해서 다시 탱크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연료의 흐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두 개를 뭐 한 세 개 정도 풀어가지고 보면은 바로 뭐가 나온다? 점화 장치가 나와요. 점화 장치. 점화 장치는 뭐 불꽃이죠. 불꽃.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불꽃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점화 장치가 요 위에 뜯어보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기의 흐름, 연료의 흐름, 불꽃은 제가 또 나중에 점화장치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안 보이는 거니까 됐고. 자, 그다음 눈에 보이는 것도 몇 가지 합시다.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 쿨런트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건 냉각수. 이거는 뜨거울 때 열면 안 됩니다. 맥시멈 미니멈 사이에 한 3분의 2 지점에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거 라제이터 압력캡이죠. 압력캡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목 라인에 따라가면 되죠. 그럼 이건 뭐다? 보조 물탱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조 물탱크에 물만 적당히 채워 놓으시면 어떻게 된다? 여기 압력이 온도에서 높고 낮아짐에 따라서 여기 안에 밸브 두 개 있죠. 무슨 밸브 무슨 밸브? 압력 밸브, 진공 밸브가 있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 밸브를 열려서 이 보조 물탱크 쪽 물이 나오죠. 온도가 떨어지면 압력이 낮아서 어떻게? 진공 밸브가 열려서 안쪽으로 다시 빨아당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지에이터 압력 캡 아래쪽에서 라인 따라가면 뭘 찾을 수 있다? 보조 물탱크를 찾을 수 있다. 자, 중고차 사실 때요. 중고차 사실 때 하나 팁 드리려면은 냉각수 양은 대부분 다 맞을 거예요. 근데 여기 아래쪽에 통에 녹이 쓸어 있는 것들이 있죠. 이걸 열어서 식었을 때 열어도 돼요. 자, 열었을 때 여기 보면 이게 물은 냉각수는 그대로야. 그래서 중고차 팔 때 냉각수는 교환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교환 못 한다? 통은 교환 잘 안 해요. 그래서 통에 녹이 끼어 있는 것들은 절대 중고차 사시면 안 돼요. 자동차 냉각수 라인에 녹이 들어가면 이건 일정 이상 지나면 반드시 문제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차 고르실 때 냉각수 보존 물탱크에 녹이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그거 일단 확인해 보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 냉각수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다? 브레이크 액 넣는데 그럼 얘가 뭐가 된다?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가 되겠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푸시로드 걸쳐서 이건 뭐야? 진공식 배력 장치. 왜 진공식인데? 진공 호수 꽂혀가지고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이쪽에 진공 호수가 꽂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 전에는 저쪽은 뭐 대기압, 이쪽은 진공압이 되는 거지. 브레이크 페달 밟는 순간, 밟기 전에는 파워 피스톤 기준으로 양쪽 다 진공인 거지. 진공이다가 내가 브레이크 페달 밟는 순간 앞에는 진공, 뒤에는 대기압이기 때문에 힘이 생겨서 쭉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공 호수가 이렇게 앞쪽에 꽂혀져 있습니다. 만약에 호수가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 요거 찢어졌어. 당연히 안 되죠. 어떻게 안 되냐고요. 진공이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서 당겨주지를 못하니까 배력이 안 돼요. 브레이크가 무거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다? 마스터 실린더죠.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제가 텐덤형이라고 말씀드렸죠. 텐덤 맞습니까? 자, 유압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위에 내려가가지고 여기 라인 하나, 두 개 있네. 맞죠? 방이 두 개로 나눠져서 이 방 따라가면 이쪽으로 들어오지. 이게 뭐다? ABS 하이드로닉 유닛. 많이 들어봤잖아. 모듈레이터라고 하는 거. 그래서 라인 두 개 들어가서 여기서 어떻게 돼? 급브레이크 밟았을 때 슬립률이 20% 높아지게 되면은 감압 유지 증압, 감압 유지 증압 계속 돌려서 여기서 어떻게 펌핑 작업 해준다고요. 얘가 뭐다? ABS 하이드로닉 유닛입니다. 하이드로닉 유닛. 유압을 제어하는 장치인 거죠. 자, 뭐 그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본닛을 열고 웬만한 설명은 다 드렸네요. 자, 엔진오일 보충은 여기로 하죠. 엔진오일 교환하는데 보충 여기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다? 점검하는 레벨 게이지입니다. 레벨 게이지 뽑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 꺾어진 두 개의 사이에 한 3분의 2 지점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색깔을 보이 조금 교환 하긴 하셔야겠죠. 그래서 색깔으로 어떻게 된다? 교환 주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까지는 뭐도 점검을 할 수 있었다? 자동 변속기 오일 점검을 할 수도 있었죠. 여기 보시면 오일 점검하는 레벨 게이지도 있어요. 자동 변속기 오일 점검하는 레벨 게이지. 근데 현재는 뭐다? 이것도 없죠. 왜? 반영구적으로 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 레벨 게이지가 자동 변속기 아예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거진 설명 다 드렸어요. 그래서 본닛을 열고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보이는 이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엔진. 변속기 어디 있어요? 우리 변속기. 낙고 밑에. 네, 변속기 낙고 밑에 있는 걸 변속기라고 하고, 앞에서 가로로 나와 있는 형식이 대부분 다 FF일 확률이 많다고 했죠. 변속기하고 자동기어 장치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걸 트랜스 X. 그 트랜스 X에 꽂히는 차축. CV 조인트, 등속 자재 이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엔진에서 바깥쪽에 펜벨트에 걸려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뭐? 발전기, 에어컨 컴프레셔, 그 다음에 파워 스티어링 오일 펌프, 그 다음에 물 펌프 등이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발전기가 전기 충전해 준다고 했고, 그럼 전기 써서 시동 걸 때 기동 전동기는 엔진 변속기 사이 저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다. 일부 현대차의 앞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기동 전동기 찾으려면 뭐지 찾으면 돼? 엔진과 변속기 그 경계선에 찾으면 되겠죠. 왜? 기동 전동기가 뭘 돌려야 되는데? 플라이 휠을 돌려야 되니까. 그 플라이 휠을 돌리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 크랭킹이라고 한다. 크랭킹 회전수 얼마? 200에서 300 RPM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공기의 흐름. 자, 에어 필터, 공기유랑 계측기, 서지, 스로틀, 바디, 밸브 포함한 바디, 서지, 탱크, 흡기, 다기관, 연소실, 배기, 다기관, 삼원, 촉매장치, 그 다음에 뭐? 소음기. 자, 연료는 연료 탱크, 펌프, 필터, 그 다음에 연료 분배, 파이프, 인젝터로 연료 분사시키고요. 그 다음에 열람유 조절기에서 리턴되는 게 있습니다. 자, 흡기 밸브 발 앞에서 분사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MPI, 연소실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을 GDI. 그거보다 더 과거에 스로틀 밸브 앞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잡고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을 SPI. 이 전부 다 뭐다? 전자 제어식이죠. ECU 제어를 받는 거. 왜? 센서가 필요한 거고. 여기 공기유랑 계측기, 여기에 산소 센서 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화 장치는 여기 뚜껑 열어보면 알겠지만 뭐가 있다? 점화 코일 및 점화 플러그 같이 붙어 있죠. 이거는 DLI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디스트리뷰터 레스, 배전기가 없는 점화 방식이라고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게 다 했잖아, 거의. 저쪽 브레이크 장치까지 싹 다. 마스터 실린더, 파워 스티어링 오일 장치.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본닛을 열고도 이제 대충 보면 큰 흐름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이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실물을 보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로 끝내기 전에, 자, 핸들 한쪽으로 좀 꺾어주세요. 자, 우리 여기에, 자, 호칭치수 알고 수 있죠? 자, P185가 뭔데요? 시험 잘 나오는 거죠? 185가 뭔데? 패신저 승용용 타이어 P고, 185가 뭔데? 타이어 폭을 나타내는 거죠. 185mm. 65가 뭔데? 편평비죠. 편평비. R은 뭔데? 레이디얼 타이어 종류고, 15는 뭐다? 여기 인치를 얘기한다. 휠의 인치. 15인치 되게 작은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모 한계점이 이렇게 나와 있죠. 즉 무슨 말이냐? 홈으로 쭉 파져서 내려가다 돌출부 하나 있죠. 여기 홈 내려가다가 돌출부 있죠.
여기도 홈내려가 돌출부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요거 보면 되죠. 요 돌출부가 바깥에 면하고 일치될 때까지 타시면 돼요. 이거 아직 많이 남았죠.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가 얼마? 제일 바닥에서 요까지 1.6mm 튀어나와서 여기 설치가 돼 있어요. 이 튀어나온 게 어떻게 외부의 면과 일치될 때까지 타시면 된다. 뭐 타이어는 뭐 요 정도 하면 끝났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동차를 보고 기본적인 명칭이라든지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